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3개 부서입니다. 회계과, 신성장사업과, 보건소 소관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과장 김대홍입니다. 먼저 회의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약관리 담당 김두령입니다. 경리 담당 죄송합니다. 경리 담당 김두령입니다. 계약관리 담당 민현정입니다. 재산관리 담당 송근상입니다. 청사관리 담당 김윤기입니다. 다음은 팀별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격리팀 강미심 주무관입니다. 계약관리팀 최민영 주사입니다. 재산관리팀 이소희 주사입니다. 청사관리팀 이용훈 주사입니다. 그런 2020년 본예산 회의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엄정한 회계관리 중하단입니다. 통합재무관리의 통합재무보고서 작성 검토 용역에 1,700만 원. 회계관리 효율성 운영 다음 29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공공운영비에 행정종합배상공제 보험료 3,174만 8천 원.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공유재산 유지관리에 시설비에 공유재산 부지 환경계산 구소방서에 3천만 원, 공유재산의 고부가치 형성에 하단에 시설비에 다음 29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엑스포 공유지 잔여지분 매입비에 2억 5천만 원, 직원 주차장 부지 매입 시설비에 주차장 구중앙주유소 부지 매입비 잔액에 6억 9천만 원, 청사시설 보수 및 중축에 중간에 시설비입니다. 본청사 교통과에서 문서통신기의 비가림 설치 공사에 2,200만 원, 청사 환경개선공사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취득비입니다. 신규 사무실 집기 구입에 5천만 원, 종합민원실 냉난방기 구입에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소 및 동주민센터 시설물 보수에 8개동 주민센터 소규모 환경개선공사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청사시설 보수 및 중축에 공공운영비에 각종 협회비 및 보험료, 공제비 등 1억 6천만 원, 제세 공과금에 2억 9천만 원, 청사시설장비 유지비, 건물 및 설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인력운영비에 296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 일반직 642명, 기타직 9명, 공무직 138명 등 인건비 재수당 등 416억 9,32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4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이자 상환에 시청사 별관 청사 정비기금 이자 상환에 6,42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정하기를 본 질의는 10분, 네. 그다음 10분이 지나고 그다음에 추가 질의를 5분씩 그냥 계속적으로 사용하기로 정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8개 부서 중 15개 부서를 어제부로 마치고 오늘 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계속되는 2020년 본예산 제안 설명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우리 김병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용 과장님 비롯해서 우리 그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 살림살이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해. 저기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매년 공유재산 취득하고 관리 처분에 관해서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제가 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요. 화면 좀 하나만 좀 띄워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떡밭에 내려오는 삼거리 지역입니다. 이곳이. 근데 여기 이 소나무 이 지역이 이제 마을 단위에서 관리하는 토지예요. 제가 이제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시유지를 우리가 이제 좀 확보를 좀 해야 되는데 공유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개인과 우리 관에서 이제 거래하는 것보다 이렇게 마을 단위에서 가지고 있는 이 토지들, 이 토지들을 그쪽에서도 의향이 있으면 좀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계획이 있으신가 좀 여쭤보려고요. 이제 2020년에 재산 총량제 사업 일환으로 이제 그런 이제 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 땅이라든가 뭐 경로당 이제 공지분으로 돼 있던가 그런 다른 이제 그 국가 기관 땅과 속초시의 공지분으로 돼 있는 땅 이런 토지를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네네. 이제 좀 재정 상황이 이제 좀 여의치 못한 거. 하여튼 2020년도서부터는 저들이 긍정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이제 건의를 좀 드리는 이유가 이제 속초시 이제 소위 말해서 자치단체에서 좀 소유해야 될 이런 토지들이 지금 많이 없다 보니까 공공 시설물이 들어와야 될 특히 이제 조양동에 보면은 지금 아파트들이 계속 대규모로 이제 들어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119 이제 안전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도 부지들이 이제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공유재산과 관련돼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십사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많은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과장님.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유재산 관리 실태 조사를 이제 하시잖아요. 현안 측량. 예. 50필지라고 이렇게 한정돼서 이렇게 올리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런 이제 뭐 한정돼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사항에 따라서 네. 이제 필수가 적을 수도 있고 네네. 이제 사항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요 안에 이제 사무관리비에 있는 이제 뭐 감정 평가 수수료나 실태 조사, 현황 측량 수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금씩 저기 조정해서 이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뭐 딱 지금 내년에 이제 공유재산 실태 조사하는 현황 측량을 50필지라고 네. 딱 이제 단정 짓기는 네. 그리고 이제 좀 대략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신 거죠? 그렇죠. 대략. 예. 대략 50필지라고 50필지가 딱 정해진 게 아니고요. 네. 대략. 그러니까 이제 50필지가 넘으면 저희들 이제 뭐 추경이라도 네. 이제 또 예산을 그 확보를 해야 되고요. 네. 이제 미달되면은 네. 뭐 다른 부분은 조금 조정해서 쓸 수도 있고. 네. 제가 마지막으로 이 공유재산 확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김병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항상 속초시 재산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김대웅 과장님과 주무관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보니까 그 구소방서 예. 환경 개선을 하신다고 하는데 예. 이거는 어느 용도죠? 어떤 거? 지금 이제 올 하반기에 네, 그 구소방서 뒤에 이제 그 레미콘 포장을 했습니다. 네, 깨끗한 단장을 했는데 이제 경계 부분에 네. 이제 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경계석도 좀 교체를 하고 음. 거기 펜스를 설치를 해가지고 이제 어떤 가니까 이제 쓰레기도 이제 막 들어오고 이제 경계 부분이 이제 불명하게 해서 측량을 해서 이제 경계석 부분하고 펜스를 좀 깨끗하면 가게 저렇게 경계 지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좀 펜스를 이제 설치할까 그런 계획입니다. 그 이제 그 구소방서 자리가 이제 오래됐죠, 그 건물이.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이제 그 항상 그 층계 때문에 이제 오르락내리락 2층 예. 층계가 너무 급경사라서 예. 항상 그 이제 여론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혹시 그 층계를 좀 완만하게 한다든지 엘리베이터가 안 되니까 뭐
이 젊은 사람들이 올라가기에도 너무나 가파라요 거기는. 근데 한번 다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위원님께서 왜냐면- 말씀하시면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네네. 그 건물을 건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제 그렇죠. 그 건물을 건드려서 가면은 좀 더 악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다른 방면으로 네.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뭐 지금 현재 층계가 너무 가파르니까 그걸 좀 이렇게 완만하게 하고 조금 이렇게 길이를 좀 이렇게 조정을 그러니까 하면 이제 다른 이제 뒷면이나 뭐 다 이제 뭐 철제 계단이라든가 그 네. 계단이라든가 근데 다른 방법으로 예. 이제 그 계단을 현재 있는 계단을 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만하게 하려면은 그 계단을 건드려야 되는데 예. 건드리면은 이제 철거를 하고 다시 재설치를 해야 되는데 예. 이제 건물 거두고 이제 어차피 폭이 좁아가지고 예.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건물이 이제 오래되고 네. 또 이제 그 또 사용은 해야 하고 예. 급하니까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 건물을 철거하거나 다시 뭐 리모델링을 한다는 계획도 없고 예. 그러니까 뭐 엘리베이터도 안 된다 에스컬레이터도 안 된다 이러니 그러니까 층계가 이제 밖으로 예. 빼서 예. 뭐 이렇게 완만하게 하는 방법을 예. 이제 그 한번 연구 한번 해보세요. 그 검토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안타까워요. 너무 이 층계가 네. 가파라가지고.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제가 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대민 활동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295페이지. 특수 업무. 이거는 이제 경비. 우리 직원들한테 예, 예, 이제 대면 활동하는데 5만 원씩 예. 이게 이제 그 예산 편성 지침이한 이제 법정 경입니다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저희들이 이제 뭐 융통성이 있게 뭐 줄이거나 뭐 늘리거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산 편성 지침이한 이제 그 관리비. 아니 대면 활동비로 예. 5만 원씩 이제 어떤 보상적 차원에서 공무원들한테 지급되는 아, 그 활동비입니다. 아 공무원들한테. 네. 예. 아, 제가 그래서 이제 460명 정도 예, 이렇게 지급하는 겁니다. 예. 잘 몰랐어요. 이 용도가 어떻게 쓰여가는지. 자, 이상입니다. 뭐 다른 거는 뭐 다 아는 것 같고. 예.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순 부의장님.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신선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네. 그 자료 293쪽 그 시설비에 방금 이제 이용순 부의장님께서도 이제 뭐 질의를 했었는데 이거 그 부지 네. 여기는 지금 공유재산 부지 환경 개선이라고 돼 있어요. 예. 그 항목에 네. 이게 어떤 사업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구소방서 뒤에 이제 그 저희 이제 시유지가 있는데 이제 그 뒤에 대나무가 있어 그 이제 포장이 안 됐었습니까 작년까지는. 예. 그러니까 이게 맨 땅에 이제 울퉁불퉁해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싹 이제 그 레미콘으로 포장을 다 했습니다. 이제 소방서 뒤에 뒤측. 예 뒤에 뒤에 이제 실제 이제 앞면에는 이제 아스콘 포장이 돼 있으니까 네네. 주차하기 편한데 뒷면에는 이제 포장이 안 돼서 네. 이제 비가 오거나 그러면 이제 울퉁불퉁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작년에 이제 한 4,700만 원 들여가지고 포장을 싹 했습니다. 그 대나무도 이제 정리를 하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계 지점의 경계석이 이제 좀 옛날 그 레미콘 이제 그런 거로 깨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네, 대리석 경계석으로 알겠습니다. 좀 네. 가고 이제 그럴 부분입니다. 그 다음 쪽에 보면은 엑스포 공유지 자녀 지분 매입비로 2억 5천이 편성됐는데 예.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죠? 그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이제 4년 전에 4년 전 사업인데 예, 산소도 엑스포 이제 공지 이제 그 국가 지분을 옛날 이제 국가하고 속초시하고 공시 지분으로 돼 있던 부분을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국가 지분을 매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유 지분 중에서 이제 속초시와 국가와 공유로 돼 있는 거를 돼 있는 거를 이제 예, 국가 지분을 이제 매입하는 저들 이제 거죠. 취득을 한 게 된 건데 이제 4년 전에 이제 9억 1,800만 원에 이제 4년 이제 연부 그 매각을 이제 취득을 하게 된 겁니다.
4년으로 이게 지금 몇 번째 이거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게. 이게 마지막인가요? 이게 예. 또? 이제 계약금 뭐 2017년은 이제 2억 물고 이제 내년에 이제 2020년 6월 29일까지 이제 이자하고 이제 원금하고 분담한 거하고 이제 그한 2억 이제 5천 정도 납부를 하게 되면은 이제 9억 1,800 완납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 밑에 그 중앙주유소 부지 주차장 이것도 최종 회인가요? 이게 최종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내년에 이제 저희들 이제 완납을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이제 완전히 이제 속초시 소유로 되는 토지들입니다. 알겠습니다. 299쪽. 예. 여기 저 시간의 수당 베누에 예. 시간의 수당인데 우리 시간의 수당하고 예산상에 보면 초과 근무 수당하고 어떻게 구분을 하나요? 그 시간의 근무 수당하고 초과 근무 수당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예산이 이제 그러면 이제 내용이 이제 그 초과 근무 수당이라고 돼 있는 게 있고 시간의 근무 수당이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예산서에 보면은. 예. 그래서 이게 초과 근무 수당은 뭐고 시간의 수당은 뭔지 그 구분을 정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설명을 좀. 근데 이게 아마 여기 뭐 임기제 청원직 뭐 이렇게 따로 있는 거 보니까 뭐 일반 아닙니다. 이게 좀 더 이제 그 재근무 수당은 군촌에 파견돼 있는 직원에 대한 그 뭐 재수당이나 주택수당이고요. 이제 시간의 근무 수당은 이제 초과 근무 수당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별다른 의미는 없고 아마 우리 직원들이 여기 이제 보면은 예. 그 299쪽에 230쪽 300쪽에도 초과 근무 수당이라는 항목이 있고 인원도 틀려요. 인원도. 그다음에 또 301쪽에도 초과 근무 수당 이렇게 또 이것도 인원도 틀리고 이제 그 이게 우리 직원들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99페이지의 이제 초과 근무 수당은 저희 이제 직원들 시간의 근무 수당은 저희 직원들을 이제 그 얘기하는 것 같고요. 얘기를 해서 그런 거. 그다음에 지금 3페이지에 있는 초과 근무 수당은 이제 임기제라든가 뭐 청원직 이런 분들 다른 분들을 이제 아마 그 초과 근무 수당 그다음 이제 뒤에 가면은 이제 무계약직 그 근로자들도 초과 근무 수당을 요구할 수가 아마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개념을 잘 해서 아마 저희 직원들 가는 거는 이제 시간의 근무 수당이라는 정의를 내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공무직이라든가 이제 다른 직렬들은 이제 초과 근무 수당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일반 근데 그 시간의 근무 수당이나 초과 근무 수당은 근무 시간 외에 근무한 시간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그 지급하는 개념은 똑같습니다. 용어를 달리 한 건가요?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대상에- 아마 이제 예. 공무원 대상에 따라서 예. 시간의 근무 수당으로 정하고 예. 정의하고 근데 일반직 공무원들은 이제 시간의 근무 수당을 하고 이제 무계약직들은 이제 뭐 그런 직원들은 이제 초과 근무 수당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초과 근무 그러니까 시간의 근무 수당은 예. 최대 몇 시간까지 할 수 있어요? 57시간까지인데 이제 부서별로 이제 총액제로 해가지고 부서에 이제 몇 시간을 줘서 그 부서에서 이제 그 가는 걸로 이제 안 그러면은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제 직원들 가면은 이제 그 초과근무 수당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많이 받고 적게 받는 사람 적게 받는 그런 이제 형평성 문제 때문에 아마 그 자천정가에서 그 부서별로 총액 시간을 부서별로 총액 시간을 정해줘서 근로기준법에 있는 이제 시간하고 네. 또 이제 이 자치단체별로 또 이렇게 내정해 놓은 시간이 따로 있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인건비 부분은 당연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아야 되지만은 이제 시간의 근무 수당은 그건 이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제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어떤 단체에서는 뭐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뭐 72 저희들도 옛날에 72시간까지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산 문제 때문에 직원들도 가고 그러니까 이제 57시간 또 이제 부서별로 총액제로 하면은 실제 57시간 받는 부서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이제 일괄적으로 35시간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편성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35시간 거의 대부분 다 근무를 하나요? 이제 그 초과 근무 시간에 근무를 많이 하는 부서에서는 이제 뭐 50시간도 넘고 실제 제가 그 사업소에 있을 때는 이제 그런 형무시설 부서에서는 상당한 이제 근무를 하는 직원들도 있고. 그러면 여기 지금 35시간으로 이제 이렇게 그 편성을 했잖아요. 네. 그럼 35시간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뭐 이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제 우리가 그 지급을 하도록 돼 있는데 35시간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저 계산해서 지급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총액제로 시간 총액제로 해가지고 이제 어떤 부서에서는 이제 뭐 57시간까지 이제 몇 시간을 주면은 그 부서 인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어떤 그 부서에서 초과 근무를 많이 하는 직원들은 최고 57시간씩 주고 그렇지 않은 직원들은 뭐 35시간 받는 거 그 기본적인 이제 10시간 받는 부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직원들도 있고. 뭐이 시간 이렇게 해놓고는 이제 이건 이제 평균적으로 해놓고 가감을 한다는 얘기죠. 네, 이거 그렇습니다. 평균으로 이렇게 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최고 이제 일반직 저희들 직원들 같은 경우는 57시간까지 이제 맥시멈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 뭐 이런 제가 질의를 하냐면은 사실상 이게 그 시간의 수당이라든지 뭐 이런 뭐 기타 수당 뭐 여비 이런 거는 사실상 뭐 돈이다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의심을 많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많이 일을 열심히 하고도 의심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이게 저 그렇게 아주 투명하게 다른 그 급여처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오해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거의 한 달에 한 20일에서 22일 정도 그 일을 우리가 그 출근을 한다 그러면은 평균 하루에 한 1.5시간에서 2시간, 2시간 정도 매일 초과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근무를. 그래서 이게 좀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저 시간의 근무를 하는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적용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 과거에는 일 열심히 한다고 뭐 이렇게 포상도 했는데 지금은 뭐 인력이 부족하면은 증언을 해서 그거를 해결을 해야지 시간의 근무 수당을 시켜서 지급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 만약에 시간의 근무 이거를 파악해가지고 통계를 내봐가지고 많이 하는 데는 왜 그런지 왜 거기가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그냥 시간 때우기를 한 건지 이거를 좀 파악을 해가지고 만약에 그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인사부서에 통보해서 그 조치를 뭐 하는 등의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자체 인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신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과장님. 시살림이 사실 쉽지가 않고 재산 관리 쉽지가 않은데 하여간에 그런 부분들 그래도 잘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직원 고맙습니다. 여러분께도요. 저는 이제 세출보다 좀 세입 예산에 대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그 보면 이제 저희 시유재산 부분 이제 임대료 수입들이 있죠. 169쪽에 보면 요 임대료 책정들은 어떻게 한 몇 년씩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한 번 하면 그냥 이게 더 이상 관리책이 없이 그냥 그 상황으로 지속되고 있는 건지. 네, 군의 이용소 같은 경우는 3년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 1년마다요. 그다음에 네. 이제 NC 농협 같은 경우는 네. 3년에 하고
그다음에 일반 그 시유 토지는 네. 이제 5년에 한 번씩 갱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갱신 계약들을 이렇게 관리를 토지 같은 경우는 대상이 꽤 다수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한 542필지 정도 됩니다. 542필지 대상으로. 네. 그러면 이제 이것과는 또 다르게 176쪽에 보면 이제 시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들이 있어요. 예. 이 무단점유 이런 상황들을 얼마나 어떤 기간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죠 지금 시에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민원이 제기되거나 네. 아니면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저희들한테 사전에 네. 대부 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네. 이제 불법 무단으로 점유해서 쓰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많은 경우는 사실은 시 재산이지만 토지지만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렇게 이제 수년째 뭐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쵸 이런 사례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이제 많지는 않은데 옛날에는 사실 이제 많았습니다. 이제 제가 2003년도인가 재산관리기에 근무할 때는 네. 이제 그 옛날에는 이제 사실상 이제 여기가 이제 수복 지역이고 네. 이제 피라민도 있고 여러 번 이제 다 그 각 시도 시군에서 오기 때문에 네. 이제 그 개인 사유지는 이제 건들 수 없는 분쟁이 생기니까 네. 이제 그런 이제 국공유지를 이제 불법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많았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거의 정리가 되고요. 이제 새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이제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옛날보다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냥 이제 뭐, 빈터라 생각하고. 예, 네. 이제 가끔씩 하다 조금씩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지금 이제 항공도면이나 이제 드론 촬영 이런 부분도 있어서 이제 그걸 하는데 좀 나타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민원이 제기되거나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네. 다시 이제 그런 뭐 변상금을 부과하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과거에 지어진 이제 주택이라든가 이런 상황들 보면 이 주택은 시유지가 요만큼 지금 저희가 편입돼서 건축이 돼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가옥들을 제가 보았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 아니면은 뭐 그 개인에게 매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유해서 이런 상황들이 좀 정리가 됐는지요. 이제 전에는 이제 그 이게 재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 허가가 나서 상관이 없는데 네. 이제 그렇지 않는 이제 불법 이제 무단 건물들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건축 허가가 나서 됐는데 그 개인의 주택 안에 시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그냥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재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약으로 전부 다 매각이 됐는데 거의 매각이 다 됐는데 아직도 매각이 안 되는 부분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재정 사항에 그 개인의 네. 그 임대 계약자의 재정 사항에 따라 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뭐 거의 90% 정도는 매각이 된 것 같은데 이제 연예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도 이제 매각이 안 된 것도 이제 돈이 없어 사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정리가 필요한 상황들이 있는 개인도 사실은 그게 이제 좀 불안하게 느끼고 있는 측면들이 있고 그리고 또 뭐냐면 그 상황들이 또 개인이 계속해서 그 토지를 사용하고 주택을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매매를 하게 될 경우에 매매라든가 이 거래의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장애가 오히려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시에서 좀 행정 처리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그분들도 적극적인 마음들을 좀 발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이제 그 매매가 되면은 네, 이제 건축허가 난 것은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이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허가 안 났더라도 제한세 과세 대장에 등재된 것들이 네. 있습니다. 제한세를 납부하는 그런 건물이 있는 이제 무허가 건물인데 그런 부분도 이제 그 세무과 가서 그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되면은 그 이제 명의가 변경되지 않습니까? 네. 명의 변경 가서 저희들한테 그 명의 변경 신청을 하면은 그 토지에 대해서 명의 변경 신청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이제 그 토지를 살 능력이 되신다 그러면 네. 저희들이 이제 수익약으로 이제 법적 범위 내에서 매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유재산 이제 무단점유 배상금, 변상금들을 우리가 가징하고 받게 되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는 그러면 회복 절차들은 다 진행을 하고 계신 거죠. 변상금만 계속해서 부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원상 이제 복구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회복 절차가 필요한 지상에 거잖아요. 건물이 있는데 네. 이제 저희들이 이제 건물 최소 연도 이거 지금
그 작년인가 법이 바뀌어 돼가지고 이제 무허 건물은 이제 그 일단 그 도시계획의 그 주거 면적이 이제 이상이 되는 그러면은 이제 전에는 이제 그 제한세 과세대장에 매년도 건물 이제 미만으로 있으면 수익약으로 매각이 하는데 네. 요즘은 이제 그런 그 정시 허가 나지 않은 건물은 이제 매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이 이제 개정돼서. 근데 저들이 이제 보존 부적합한 토지, 위에 지상 건물이 없더라도 뭐 길쭉한 땅이나 세모난 땅이라든가 네. 이게 속초시 소유이지만은 어딘가 보존하기 편입해서 부적합한 사용이 불 네, 저희 그 어려운, 재산의 네. 가치가 없는 네. 이제 보존 가치가 없는 그런 토지들은 네. 그런 이제 인접 토지 소유주한테 네. 매각을 해주는 게 이제 변상금을 부과하고 납부를 했지만은 네. 그분들 빨리 수익하게 해주는 게 타당하고 서로 간에 우리도 이제 보존 부적합한 토지니까 네. 또 그런 개인한테는 이제 그 재산의 가치가 있는 토지고 그런 또 협상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그렇습니다. 하시는 거죠. 네. 예, 원상 가능- 회복이 필요한 건 하겠지만 시로서 재산적 가치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어떤 흔히 말하면 짜투리 땅 같은 부분들 그렇지만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유익한 부분들은 예. 그분들에게 좀 권유하고 있고 네, 적극적으로 네.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간 여러 면으로 재산적 관리라는 부분들에서 좀 또 소홀함이 없도록 지금까지 해오셨지만 잘 당부를 좀 네,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떤 성실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우리 존경하는 강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회계과장님 저 그 올 한해 그 신청사 건립 관련돼서 이제 준공이 거의 다 됐죠? 네, 됐습니다. 예, 그 우리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그 신청사로 인해서 그 시의 업무를 보기 위해서 오시는 많은 시민들께서 주차장 문제로 상당히 저 고생이 많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청사가 새로 지어지면 그 앞에 가 보니까 기존보다 이제 주차장도 조금 개선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감안하셔서 신청사를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서 292쪽과 293쪽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이제 다 보셨으니까. 먼저 293쪽을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참석 수당 7만 원이 이제 정해져 있는 거고 5명에 대해서 8회로 하셨는데 작년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몇 회 열린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제 서명까지 하면 9번 9회인가 했는데 네. 실제 심의회 개최한 거는 3회 개최했습니다. 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좀 드리면 얼마 전에 새로 위촉되신 분들도 계시죠. 네, 임기가 예, 도래가 제가- 돼서 네, 시장님 페이스북 보니까 공유재산 나온 게 있던데 네. 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업무가 상당히 막중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들이 몇 가지가 정해져 있는데 취득 같은 경우 10억 이상, 네. 처분 10억 이상, 또 면적으로는 취득 1000평방미터 이상, 처분 2000평방미터 이상 외의 건들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취득과 처분을 결정을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관련 법령을 보면은 민간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해야 되고 그런 이유들이 막중한 업무기 때문에 시의 일방적인 의견으로만 따라가면 안 되고 그 반 이상의 민간위원이 참석해서 공유재산 취득 처분을 결정하라는 의미거든요. 그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다시 한번 좀 돌이켜 보면 구성은 그렇게 해놓고 물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직업상 바쁘신 이유로 위원회가 열렸을 때 우리 시청 소속의 담당 공무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민간위원이 한두 명 참석해서 의결이 됐다 그러면 그 의결이 과연 정당성의 문제를 제기했을 때 가능하냐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저들이 이제 가능하면은 죄송한데 그러면 민간위원이 몇 분이세요 지금? 지금 7분입니다. 7분이면 적어도 예산 자체를 7분을 대상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최대한의 많은 그 공유재산 위원님들이 참석하게 민간위원들이 참석하게끔 하셔야지 예산 자체도 이렇게 세워놓으시면 어떡하냐는 얘기예요. 물론 횟수가 줄어들면서 예산은 남으니까 많이 참석하셔도 예산은 문제 없다 이렇게 답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하여튼 이 부분 이제 죄송한데
이제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그 공유재산 심의위원들을 네. 이제 전부 다그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 위원들을 더 추가 이촉을 했습니다. 두 분을. 먼저는 민간 위원들이 5분 계셨는데 지금은 이제 13분인데 먼저는 9분이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먼저는 9분이었거든요. 총 몇 분 중에서 9분이었죠? 공유재산위원이 총 9분이어서 네, 9분인데 9분에서 민간위원이 몇 분이셨다고요? 5분요. 5분이고. 예. 이제 네. 공무원이 4분이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더 그 확대를 해서 4명을 더 늘려서 이제 공무원도 조금 더 늘리고 저도 이제 당초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이 안했을 때 회과장이 네. 이제 저도 이제 들어가고 또 민간 위원들도 이제 2분 더 위촉을 하고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당초 예산에 이제 9월달에 요청을 하다 보니까 네. 그때 이제 그 공유를 더 하기 전에 이제 예산 요청을 한 상이어서 이렇게 5명으로 된 겁니다. 네네. 이제 그분은 이제 다음 내년서부터는 정상적으로 7명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화면 좀 잠깐 열어보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거기 들어가셨다고요? 아 공유재산. 네, 심의위원. 예. 이게 저번까지는 네네. 저가 이제 그 위원으로 당임직 위원으로 포함이 안 됐었는데 네네네. 요번에 이제 다시 이제 당임직 위원으로 포함이 된 겁니다. 예. 그럼 가장 죄송한데 제가 자료 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네.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네. 그 참석자 현황. 네. 예, 그거 좀 이제 뭐 1회부터 몇 회까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거 3회 그, 개최한 게 예,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참석자 현황만 좀 보내주시면 과연 민간위원이 그 의결 사항에 얼마나 포함됐는지 네. 그거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들 공감하시나요? 우리가 1000평방미터만 돼도 시의회에서 어렵게 의결을 받는데 예를 들어 990평방미터짜리 하나를 취득 및 처분을 하는데 회의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민간위원이 최소한 적게 출석하고 시청 담당 과장님들이 주도해가지고 그걸 의결한다. 그럼 이 법령의 의미상 좀 그분은 공감한데 예.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이제 그 날짜를 딱 정해놓는 게 아니라 이제 네, 위원들한테 사전에 네, 언제쯤 날짜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네, 참석이 가능한지 사전에 이제 여쭤보고 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며칠부터 며칠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대다수 네. 위원들이 이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제 그런 민간 위원들이 네. 상당수 참석하셔야지 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사전에 저희들이 그 참석 여부를 네.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정이 어느 정도 조율이 되면은 네. 이제 그때 이제 위원장님한테 네. 이제 날짜를 잡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네. 이제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과장님. 예. 다음은 저 292쪽에 공공운영비에서 계약관리 적격심사 및 하자 검사 대상 안내 프로그램 유지 보수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부임하시기 전에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장이신 이제 전재호 과장님께서 회계과에 계시고 뭐 뒤에 계시는 우리 김두령 경리계장님 같은 경우는 회의 때마다 줄곧 말씀을 많이 들으셨던 내용인데 뒤에 계획과장님도 계시지만은 화면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 속초시 계약 정보 시스템입니다. 이게 당초에는 여기에 이제 도급업자의 성명과 주소가 안 들어가 있어서 이제 의회에서 꾸준하게 관련법에는 이게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타 시군의 계약 정보 시스템을 비교해서 이제는 우리 시민들께서 여기 들어가시면 이 계약 내용들을 이렇게 상세하게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그 계약 현황 외에 뭐 대금 지급, 설계 변경, 하도급까지도 기존에는 같이 표현이 안 됐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되고 있어요. 개선이 조금 됐습니다. 근데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이 지방계약법을 보면은 124조의 계약 정보의 공개가 명시되어 있고 또 제 31조에는 수의 계약의 내용의 공개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계약 정보는 공개를 통해서 이를 보시는 많은 시민들께서 계약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를 시민들께서 볼 수 있게끔 하라는 얘기입니다. 수의 계약은 특별로 단서 조항까지 별도로 조항이 있으면서 다시 또 언급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현재 우리 시스템으로는 이게 이제 기존에 고성군, 양양군, 강릉시가 인근 우리 비교를 했을 때
거기 시스템이 벌써 틀립니다. 계약 정보 시스템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는. 근데 그때 얼마 정도 소요되느냐 했더니 한 1,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라는 말씀하셔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프로그램 개선만으로 운영을 하려다가 이제는 이제 이 다른 지자체의 계약 정보 시스템과는 월등히 비교가 된다는 말씀으로 우리도 이제 이거를 개편해야 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었습니다 그때. 근데 과장님도 이제 그 좀 이 내용을 좀 잘 검토해 주시고요. 예. 뭐 좀 의미가 있다 생각하시면은 그 추경 때라도 좀 예산이 반영돼 가지고 이게 이제 보시면 양양군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계약 정보 공개 이렇게 쉽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들어가시면은 계약 정보 시스템으로 해서 이제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좀 잘 좀 검토해 주십시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가시고 유해정 위원님께서 먼저 의뢰추경인가 이해추경인가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 이제 전산기하고 통해서 그 계약 정보 공개 시스템을 이제 홈페이지를 이제 기능을 보완하려고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강정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양군 외처럼 저렇게 되려는지 모르지만은 우선 일단은 그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전산기하고 통해서 그 홈페이지하고 같이 연계한 그 자료 취합 기능 추가한 엑셀 변환 기능을 한 그런 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서부터는 이제 2020년 회계에서부터는 모든 것을 강정호 의원이나 유정희 의원님이 그 안대로 어느 정도는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만족을 하시지 못한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일회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뭐 인근 시군에 의한 그런 방법을 또 추구를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하자면 우리 회계과의 계약계에서 상당히 공정하고 그리고 여러 도급업체를 상대로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게 지금 계약 업무를 하고 있지만은 이런 내용이 정확하게 공개가 안 되면 시민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도 하기 때문에 회계과 스스로도 그 모습은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선 일단 예산을 확보하지는 않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2020년 1월 1일부터 추진하려고 네. 이제 저상기하고 이제 그 강정호 의원님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양군 그런 까진 갈란지 안 갈란지 거기에 더 공개가 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우선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아마 1월 1일부터 추진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양양군 것도 다 완벽한 게 아니고 거기는 엑셀 전환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필요한 게 엑셀 전환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계약 내용을 기간을 설정해서 딱 클릭을 하면은 계약량이 쭉 뜨거든요. 근데 시민들께서 보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 한 건 한 건 들어가서 보는 것보다는 엑셀로 변환을 해서 도급업체 예를 들어서 A 업체를 딱 치면 이 업체가 과거에는 일을 하나도 못 하다가 지금부터 갑자기 일이 너무 많아졌네?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상기하고 엑셀 변환 가능하도록 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예, 의원님 과장님, 저 충분히 전달됐으리라고 답변 생각하고요. 감사합니다. 예. 예. 이상 이상입니다. 다음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전 질의가 아니고 당부 한 가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 집행률 현황을 좀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금은 뭐 좀 부진하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각 부서들 동료를 좀 해주시고 예. 우리 예산이 지금 내년 당초 예산이 4,105억 원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역 사회에 좀 많이 풀릴 수 있도록 좀 더 좀 적극적으로 좀 연구도 좀 하시고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저희들 이제 그 선급금도 그 확대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공사에 따른 이제 인건비 부분만 발치해서 인건비를 신청하게 되면은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그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능한 한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그 세출 예산이 많이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노력도 좀 하시고요. 전반기에 쓸 수 있는 돈들은 전반기에 다 소진할 수 있도록 네. 독려 좀 해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강정호 의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계약했을 때 하자 보수는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나요? 아니면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게 돼 있나요? 총괄적으로 회의과에서 하고 그러면 이제 각 공사 및 그다음에 이제 물품 구입과 관련돼서 이제 하자 보수 기관들이 다 틀릴 텐데 그거를 회계과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이제 그래- 일반적으로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저들이 이제 그 하자 오수 기간이 도래가 되면은 네, 이제 그 자료를 전부 취합을 해서 네, 네, 각 부서에다가 네. 이제 그래서 하자 보수를 이행하도록 이제 촉구를 하고 그런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하자의 발견을 화면 열어주세요. 하자의 발견을 사업 담당 부서에서 확인을 하고 회계과하고 협의를 하는 경우가 있고 네. 또 회계과에서 민원이나 아니면 이제 회계과 자체적으로 인지를 해가지고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자 보수 지시를 내리는 이런 구조로 간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계약관리팀에서 네, 이제 뭐 우리 계약관리팀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는 제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네, 아마 그 실무부서에 네, 이제 민원을 제기하거나 하자가 있다고 이제 이의 제기를 하는 네. 그런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그 실무부서에서 추진을 하는데 그 건설회사에서 시행회사에서 하자 보수 이행을 안 한다 그러면은 네. 저희들이 이제 법적으로 그렇죠. 이제 어떤 하자 보수 증권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처리를 같이 실무부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가장 화면 좀 보겠습니다. 어이구, 이게 지금 저 우리 엑스포 화면이 지금 이렇게 보니까 좀 뒤집히네요. 예. 이게 이제 엑스포 구장에 그 빛의 축제 할 때, 청초환이 할 때 그날이 이제 토요일쯤에 저 낮에 이제 비가 좀 많이 왔는데 과연 신규로 만든 이런 시설에 이 정도의 강수량으로 저녁에 물이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참 원성이 많으셨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하자 보수는 어떻게 되고 있죠? 그건 지금 그 건설과에서 네, 그 하자 보수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 보수 추진. 그것도 어떻게 되는지 회계과에서 관리하신다고 아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 이행을 안 했을 경우 그 건설사에서 네네. 이제 그 실무부서에서 이제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이행을 안 했을 경우 이제 하자보존 보험 증권이 있으니까 그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적으로 처리할 때는 저희들이 처리를 같이 하고 이제 우선 일단은 실무부서에서 네. 그 시공회사에다가 이런 부분이 이제 강조인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자 명령을 내리는 거죠. 하자 보수를 네. 하라고 이행을 하라고. 근데 그 하자 그 시행사에서 하자 이행을 안 할 경우 그러면 이제 저희들 이제 하자 보존 보험 증권을 순서를 하고 네. 있는 거니까 네. 보증보험회사에다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청구를 한다든가 뭐 이재기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법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계약관리팀에서 처리하고 있는 거죠. 네,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자가 인정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물이 안 빠진다. 네. 그러면 이게 정말로 많은 비가 와서 그런 건지, 아 여기에 하자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시에서는 하자가 있다라고 판단하신 건가요?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아직도 그 실무부서인 건설과에서 네. 저희들한테 하자라고 이제 뭐 어떤 그 온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뭐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세요? 아까 진행 중이시라고 아니 했잖아요. 이제 저도 이제 그 한인 비축시에 나갈 때 저런 부분을 네. 봤었거든요. 예. 약간 물컹물컹해서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그 민원이 이제 제기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건설과에 네. 이제 건설과에서는 이제 왜 이렇게 그랬냐니까 이제 그 하자 보수 추진을 하겠다고 이제 그런 얘기는 다 들었습니다 직원한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하자 보수를 좀 잘해서 네. 저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해달라니까 자기네도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네. 이제 추진이 아까 안 되면은 이제 저희들한테 이제 그 시공사에서 이제 이행을 안 하니까 네. 하자 이행을 안 하니까 이제 이행 안 하게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자 보수 보험 증권에 의한 법적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법적 처리는 저희들이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처리를 가지고 네. 있으니까. 네. 네. 하여튼 이 부분 잘 좀 챙겨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강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